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경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요소수의 품귀 현상이 이 택배 같은 물류업계를 넘어서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 대란을 넘어서 이 건설 현장, 자동차, 철강, 건설 같은 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서 이 일상생활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소수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물차 200여만 대가 일단 올스톱되면서 이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피해 산정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요소수 재고 소진으로 대한민국이 마비되면 당장 하루에 한 3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일단 버스 업계만 보더라도 전국에 한 4만 5천여 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4.8%에 필요한 요소수 재고는 연말이면 고갈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재고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이번 주부터 교통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배와 유통업계가 받는 압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차량 상당수가 경유차이기 때문에 만약 요소수를 구할 수 없게 되면은 택배는 물론이고 물류 전체가 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레미콘 차량이 필수적인 이 건설 현장은 물론이고 쓰레기 수거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요소수 부족은 이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에 엄청난 주름살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유독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유 차량의 비중이 높은 데다가 요소수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은 경유 차량에 반드시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서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 이걸 SCR이라고 그러는데 이 SCR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유럽연합 EU의 경유 차량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SCR은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 화물에 요소수를 분사해 가지고 질소와 물로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유독 한국이 다른 국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유차 비중이 높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 일본은 디젤차 비중이 1에서 3% 수준에 그치는 데 반해서 한국은 전체 경유차 2,600만 대 중에서 유로6가 적용되는 경유차는 한 400만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가 월등히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수를 한국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기준을 해보면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요소수 필요 차량이 그리 많지 않은 일본의 경우는 자체 생산도 합니다만은 수입국도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이 디젤차 비중이 30% 정도 되는 유럽도 자체적으로 요소 생산을 합니다만은 수입처도 다변화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소수 대란이 생겨난 직접적인 요인은 결국 중국으로부터 기인됩니다. 최근 중국이 갑자기 그동안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같은 29개 비료 품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15일부터 국내 요소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던 터였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그 모든 피해를 우리의 경유차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소를 생산했던 삼성정밀화학, 지금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됐는데요. 여기서 2011년 요소 생산 공장을 문을 닫았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 해에 15만 톤가량의 요소를 생산해서 국내 소비의 55% 가까이 감당을 했는데 이 삼성정밀화학이 생산을 중단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중국산 싼 제품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소 수입을 해외에 거의 전량 가까이 의존하게 된 거고요.
그것도 우리의 목숨줄 아예 중국에 다 맡기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사실 이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한 달여 전인 지난 10월 11일 중국이 수출 검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요소수 수출을 제한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곧바로 긴급 대응을 했더라면 뭔가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 중국의 수출 제한 초기에 통상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오판을 했습니다. 중국이 왜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능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업계가 직접 나서서 이 요소수 수급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이 국정감사에 바빴던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사태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뒤늦게 이 요소수 대응 TF를 가동하긴 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무능과 또 중국에 대한 지나친 신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미 2019년에 일본의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규제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휘청일 만큼 큰 위기를 겪었을 때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도 정작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에 그랬던 것 같이 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 말하는 겁니다. 대응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재 수입품 12,586개 가운데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의 품목이 3,941개입니다. 31.3%에 달합니다. 특히 요소수를 비롯해가지고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실리콘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그러니까 한 1,850개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충돌 상황이 지속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 체제가 어쩔 수 없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요 원자재와 부품은 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다뤄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결국 한국 정부의 전적인 중국 신뢰,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무역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가져왔는데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이 이번에 요소수 사태로 불거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럼 대책은 있을까요? 이런 요소수 대란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입선 다변화를 하려면 최소 빨라야 2달, 3달 정도 이상 걸립니다. 만약 중국에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했더라면 연말 정도 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를 겪지 않고도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지금 품귀 현상을 막는 데는 지금 이제 시도를 해봤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발등에 불이 붙은 정부가 긴급하게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이 수송기로 긴급 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양은 유조차로 주로 쓰이는 16톤급 탱크로리 트럭 한 대 분량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 양이면 이 국내 등록 디젤 화물차 330만 대가 하루도 못 쓰는 작은 양입니다. 한마디로 은발이 오줌 누기다 하는 이야기죠. 정부는 또 공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공업용 요소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순도 높은 요소를 사용해야 되는 요소수를 만들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생산 시설을 다시 가동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이 역시 가동까지 이르려면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대책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럽과 같이 자체적으로 요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요소수의 완제품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격은 높지만 물류 대란이 일어난 것보다는 낫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남은 대책은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라도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 이 화물차 업계에서는 SCR을 무력화하는 개조 작업들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흔히 정관수술이다 이런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전자제어장치 ECU를 조작해가지고 SCR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소수 없이도 디젤차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까만 이 매연인 질소 산화물이 최대 10배까지 배출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차량 내부 부품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불법이 일어나는 것은 10리터당 9,000원에서 10,000원 하던 것이 요즘 판매가가 10만 원을 넘게 이렇게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불법으로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 정부가 나서 할 일은 아니죠. 오죽했으면 트럭 운전자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차량을 운행하려고 할까? 이런 애타는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10월 15일부터 이 요소의 원료가 되는 석탄 부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수출 전 상품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요소 수출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에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조기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간의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 내 관련된 부분에 이 요소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같은 이런 우리 측 희망사항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밀도 있게 제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요소 대란이 결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자는 석탄 가격 상승이나 전력난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느냐? 수출 전 상품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중국 측은 수출 전 검사를 통해서 요소가 급격히 수출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 정부 당국의 말 가운데서 요소의 수출량을 적절히 제한하고 있다. 이 말이 아주 귀에 거슬립니다. 바로 의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요소수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히토류의 무기화를 말한 바 있죠. 그런데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였던 값싸고 흔했던 원료였죠. 이 요소수를 중국이 의외의 한국 길들이기 무기로 꺼내들면서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이 요소수의 수출 제한이 단기에 풀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중국의 의도 파악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기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에 경도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법으로 요소수를 무기화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건 아쉬운 것은 미중 디커플링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따른 한국 경제의 플랜 B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세계 물류 대란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전력난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석탄 생산을 이유로 해가지고 요소수 수출 제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어야만 합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의 정세에 깊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수립했어야 됩니다만은 이걸 등한시한 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제도 세계 정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